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아사니 선수 이적에 관해서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고 긴 아사니 사과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8일 광주 구단과 이란 에스테그랄 구단이 아사니 이적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는 여름 이적에 관해 이적료 합의를 마치면서 이제 아사니는 광주를 떠나 이란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선수는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20일에 열리죠. 이 경기까지 지금 뭐 뛰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혔지만 대전전을 고별전으로 약 2년 반 동안의 광주 커리어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불만찬에선 2달 넘도록 진행된 아사니 사과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뭐 전해드린 내용도 있고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싹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시계를 전반기로 먼저 돌려야 됩니다. 광주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미지급 논란, 뭐 요거는 아사니 선수와 아주 크게 관련이 없는 일이죠. 구단의 어떤 인사 가 발생한 문제인데 그에 따른 피파의 징계 그리고 연맹 프로축구 연맹 재정 건전화 문제로 연타석 를 맡고 휘청입니다. K리그 다수 구단은 광주가 무자격 선수를 투입했다면서 몰수패를 주장을 했고요. 팬들도 광주에 여러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41억 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광주는 아사니를 팔아서라도 채무를 탕감하겠다. 구단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6월 아사니 이적설이 스멀스멀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2024년에도 중동콜이 있었지만 당시엔 이적료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는 광주가 아사니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올해와 같이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은 터라 꽤 높은 이적료를 책정하면서 소위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침 활약을 통해서 아사니에겐 어느 정도 입질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쉽사리 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구단은 살짝 좀 당황한 감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선 아사니의 계약 기간이 연말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사니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선수 본인이 더 좋은 대우를 받길 원했고 그래서 떠나길 바랐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그리고 대표팀 차출로 알바니아를 오가는데도 상당히 힘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집 근처로 가는 거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선시한 건 중동행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계속 러브콜을 날립니다. 아사니가 아침에서 일본 팀을 상대로 유독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강등 싸움을 벌이던 요코하마 마리노스 누구보다 아사니에게 감차에 당했던 팀인데 이적료를 90만 달러까지 제시를 합니다. 광주는 이번 여름 아사니의 최소 이적료를 100만 달러를 못 박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도 차이는 오케이. 광주는 오케이 하고요. 아사니도 오케이를 합니다. 요코하마 공식 SNS까지 달려가서 댓글까지 남긴 건 거의 커피셜로 봐도 무방한 시그널이었죠. 연봉도 80만 달러까지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니가 광주에서 45만 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배 조금 못 미치는 그래도 상당한 연봉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적이 됐을 텐데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단계에서 갑자기 빠그라집니다. 아사니 현지 에이전트가 등장하고요. 국내에서 이정효 감독의 일을 봐주던 국내 에이전트가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두 에이전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견이 발생하고요. 아사니 현지 에이전트는 조건을 다 맞춘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팅이 된 상황에서 연봉을 100만 달러 이상 달라 이렇게 높여 부릅니다. 이 대목에서 뭔가 중동의 특정 팀이 어느 정도 연봉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요코하마는 노발대발하면서 협상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일본 내에선 아사니에 대한 악평이 쏟아집니다. 이정효 감독의 지난해 일본에 문을 두드렸을 때도 이정효 측 에이전트가 몇몇 구단에 과한 연봉을 제시해서 J리그 구단 사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일본은 뭐 구단끼리 경쟁을 하면서도 구단 간 특히 전력 강화위에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리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구단도 당황하고 관계자들 사이에선 그나마 이적료를 지를 수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하던 찰나에 다른 J리그 구단이 접근을 합니다.
아마 이건 볼만찬에서 처음 드린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현재 선두 싸움 중인 가시마 엔틀러스 아마 2위로 알려졌는데 가시마가 접근을 합니다. 아사히 거치에 대해서 남을 거다 어떻게든 떠날 거다 말이 쏟아지던 7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요코하마와 비슷한 이적료 90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자칫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연말에 FA로 떠나 보낼 수 있었던 광주로선 땡큐죠. OK를 합니다. 아사히를 남기고 싶다는 건 이종희 감독의 바람인 거고 선수단 대표의 선수단 수장의 바람인 거고 광주 구단으로선 어떻게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사히 판매 수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스탠스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사히도 가시마 관계자와 미팅까지 합니다. 아사히 현지 에이전트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아마 일전에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의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영어를 잘하거든요. 아사히가 직접 나서서 가시마 구단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합의 의사까지 밝힙니다. 연봉은 13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8억 원 정도인데요. 세금은 나라마다 다르고 한국보다 일본이 세금이 높다 이런 얘기 있지만 순수 연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시한 겁니다. 선수로서는 혹할만 했고요. 거기다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강등 전쟁 중이라면 지금 가시마는 우승 경쟁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아사히에겐 메리트가 있었을 겁니다. 가시마에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 그러면 몸값이 더 치솟을 수 있고 과거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더 중동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사히는 팀 K리그 일원으로 올스타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가시마는 8월 4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합니다. 그때까지 답을 달라고 한 거예요. 더 늦어지면 가시마 여름 보강이 어떤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런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한 대로 그리고 그 일이 터집니다. 8월 3일이었죠. 에스테그랄 구단과 아사히가 동시에 이적을 발표해 버립니다. 에스테그랄은 K리그 시즌을 끝마치는 대로 아사히를 영입한다는 내용을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름에 조기 합류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 남겨놨습니다. 가시마는 당연히 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했다는데요. 아사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테그랄은 FA 영입을 염두에 두고 높은 연봉 160만 달러 약 22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선수의 입장에선 더 높은 연봉에 끌릴 수 있겠죠. 이 연봉은 요코하마가 제시한 연봉보다 2배가 더 높고요. 현재 광주에서 받는 것보다는 3배를 훌쩍 상회합니다. 여기에 선수가 일본보단 중동 쪽의 마음이 기울었던 정황이 포착되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일단 먼저 알고 있고요. 게다가 이란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한국보단 알바니아와 더 가깝다는 점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피셜을 띄워서 이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보스만 룰에 의거해서 계약 기간이 반년 남은 그런 상황부터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다지만 오피셜을 일단 먼저 띄워버리고 그리고 여름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구단끼리 어떤 협상을 벌여라 이런 참 우스꽝스럽고 참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어떤 배경입니다. 이후엔 광주가 목소리에 힘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야, 우리 오피셜 몰랐어. 어떻게 니네가 그런 거 오피셜 뛸 수 있어? 라는 어떤 배경도 얻었고 그리고 야 우리 지금 안 보내도 돼. 우리 코리아컵 지금 노리고 있는 만큼 아사히가 필요해. 겨울에 이적료 안 받아도 돼. 우리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어떤 빚을 탕감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 라고 좀 어필을 하죠. 그래서 100만 달러를 고집을 합니다. 이걸 줄 거면 데려가고 아니면 말아라. 그러면서 조금 낮출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에스테그랄이 처음에 생각했던 40만 달러는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에스테그랄 회장 인터뷰도 제가 살펴봤는데 야 됐어. 우리 그냥 겨울에 영입할게 라는 처음에 스탠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그 컵 대회에서 라이벌 팀에 패하는 어떤 그런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회장이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사니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란 이적 시장이 20일까지인데 그걸 앞두고 조금의 협상에서 광주가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처음에 100만 달러 맞춰줄게. 대신 할부로 줄게. 대신 우리가 할부를 좀 줄일게 해서 18일자로는 오케이. 우리 일시불로 줄게. 아사니 다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적료 100만 달러 그리고 연봉 160만 달러. 와, 1년치 연봉과 이적료를 합해서 거의 260만 달러, 거의 30억 원이 넘는 K리그 입장에서 메가딜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7일 대전전 이종현 감독 발언을 살짝 좀 돌아보면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종현 감독 입에서 시즌 말까지 남기로 했다는 발언은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시즌 말까지 점점점 팀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기로 했다. 점점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뉘앙스로는 연말까지 남기로 했다는 거였지만 그래서 이제 기사도 뭐 잔류로 가닥 이렇게 뽑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광주와 에스테그랄 구단이 이적 시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감독도 물론 아사니를 끝까지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사니 역시도 기자회견에선 감독이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더 할 말은 없어. 라고 했던 거고요. 그 과거 자신이 SNS에 나중에 팬들에게 제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했는데 그건 별일 아니야. 그렇게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광주가 이긴 경기 후에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 느낌이 갈 것 같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이 광주 이종현 감독의 발언을 봤을 때는 잔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어떤 현장에서의 느낌은 갈 것 같다고 했는데 하루 뒤에 이적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현 감독이 중간에서 선수들을 다독이고 뭐 이런 역할은 분명히 했겠지만 이 사과의 본질에서 이정현 감독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사니의 어떤 개인의 선택, 개인의 욕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몇 번의 결정, 그리고 광주의 재정 문제가 이 사과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돈만 따졌을 때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과정 자체는 결코 해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사니가 이적을 강행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팀 분위기가 흐린 것도 있고요. 아사니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한 덕에 뭐 승점도 많이 땄지만 그만큼 의존도가 더 높아진 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K리그 이적 시장이 끝나면서 아사니를 판 돈으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데미지까지 얻게 됐습니다. 만약에 요코하마로 갔으면 시기상 또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재정 문제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아사니급을 영입할 수 없었겠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리아컵 안정적인 잔류 이 두 가지 토끼를 노리는데 아사니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에서 결코 해피하지 않은 그런 사과가 됐습니다. 아마 팬분들 역시 아사니를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명장면 그리고 입단 초기의 임팩트 팀을 사우디로 보내는 기적의 골 뭐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엔 또 어떤 금쪽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참 미운 면도 있고 애증의 아사니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용 감독은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아사니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대전전에선 헤이스의 원맨쇼로 승리를 했지만 언제까지 헤이스에게 또 오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아사니가 필요했고요. 네, 아사니 없이 구단 최초 컵대회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뭐 아사니 선수 일단 뭐 떠나게 됐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K리그에선 되도록 이런 어떤 이슈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 봅니다. 감사합니다.